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번 월운에서 2022년인데 왜 신축년이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 사주는 절기학이잖아요. 정확히는 2021년 2월 4일 오전 5시 51분부터 이민년이 시작됩니다. 저희 채널도 무사히 한 살이 되었네요. 여러분들도 한 살 더 드신 거 축하드려요. 뭐든 굶는 것보단 먹는 게 낫잖아요. 나이 많이 드시고. 사실 사주는 인기가 없어서 유튜브 재미로 몇 번 올리다가 망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하게 된 이상 컨텐츠 만드는 거 이왕이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작년에 찍었던 구군 예언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민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주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인목이 임수를 달고 온다는 건 초장부터 쓰나미가 오는 상황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한 책임과 혼란으로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민이라는 간지가 내포하는 양상이 비단 인간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요새 들어 자연재해 소식이 정말 많은데 일본 규수 동부 해상에 규모 6.4의 지진이 왔었어요. 진도 5 이상이면 일본 사람들도 긴장하는 강도라는데 낮은 수치는 아닌 거죠. 이 소식을 접한 시점이 1월 말인데 한국에도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보인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산갈치가 발견됐어요. 군침이 싹. 통가 화산 폭발 소식도 있었죠. 이번 폭발은 우주에서도 관측이 될 만큼 거대했다고 해요. 호주 옆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폭발이 미국 중부에서도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섬이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멀리서나마 잘 해결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건물들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들의 붕괴 위험도 불거지고 있죠. 제가 작년에 말했듯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민년의 테마가 실감이 나면서도 재해를 언급하는 만큼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다른 이슈를 꼽아보자면 이제 막 유명해지고 운이 터지려는 사람이 꼬꾸라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민년에는 공든 탑에 공을 들이기도 전에 무너지는 종류의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대내외적으로 이민의 전조현상들을 확인하면서 저도 이런저런 위기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그만큼 무섭고 안 좋은 한 해가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꼭 그렇지는 않다. 항상 모든 일은 음양으로 어두운 게 있으면 밝은 게 있어요. 뭐든지 활용하기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간지를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써 운의 흐름에 미리 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일기예보에 맞는 옷을 입듯이 사주도 그런 맥락에서 참고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을 차분히 따라오면서 올해의 계획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앞서 말한 사건들이 왜 유독 이민년에 자주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간지학이죠. 올해 운세를 본다는 걸 흔히 신수 본다고 합니다. 해당 간지의 의미와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진단해서 그 사람이 올해 내놓을 수를 따져보는 걸 신수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민, 천간임수, 지지인목으로 이민이라는 간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지의 인묘지는 계절로는 봄, 오행으로는 목이에요. 이 중 첫 번째인 인목은 가장 연약한 목입니다. 저 물상론 안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쉬운 설명을 위해 인목을 새싹에 비유해 볼게요. 이제 막 피어난 새싹에 잘 자라라고 물을 바가지로 퍼붓는 사람은 없겠죠? 새싹은 약하기도 하고 딱 필요한 만큼의 햇빛과 수분이 있어야지 뭔가 너무 과하거나 적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민이라는 간지는 연약한 목인 임목에 임수를 끼얹는 상황이에요. 임수는 크게 수라는 음의 기운 중에서도 양의 포지션입니다. 중에서도 양의 속성인 거죠. 이처럼 음양이 혼재된 글자로서 임수는 세상을 혼돈으로 만드는 강한 에너지와도 같아요. 해몽 영상에서 임수를 블랙홀에 빗대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만큼 임수는 강력한 내지는 파괴적인 글자입니다. 자기가 졸려서 꿈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마치 임수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강력한 임수에 비해 임목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자칫 잘못하다간 지지 기반이 망가져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양상이 되는 거죠. 계획된 것들이 스톱되고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나 이제껏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겼던 부분이 개편되기도 하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개판 내지는 아사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존의 권력 구도, 기득권,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사람으로 치면 그동안의 경험이나 양력 따위가 시대에 맞는지 여전히 유효한지 검증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힘든 부분을 잘 겪어온 사람들에게도 이민년은 만만치 않은 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내실을 잘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목이 천간에 임수를 달고 온 상황, 즉 임목 관점으로 해석해봤는데 임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해볼게요. 임수가 임목 지지를 달고 왔다는 건 임수 입장에서 육신으로 식신입니다. 임수랑 음양이 같다는 거잖아요. 같은 음양이라는 건 곧 같은 입장이에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서로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이라면 서로가 어떤 꿍꿍이인지 아는 거고 상대방의 단점과 문제점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에는 사람들이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웃는 얼굴, 포커페이스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운입니다. 이런 것에 속을 정도로 멍청하지 않을 거라는 뜻도 돼요. 이건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동양에서는 음과 양으로 짝이 이루어지는 걸 가장 조화롭다고 보는데 이민처럼 음양이 같은 운세는 상호 보완적이기보다는 서로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일들이 가능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을 하는 사람인지 이용을 당하게 될지는 개인 사주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까지는 음양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육신적인 해석을 해볼게요. 임수 기준으로 식신인데 식신은 편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일간을 보호하는 글자입니다.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글자잖아요. 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식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소속감으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딱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저 하나된 그룹에 소속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배척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임목으로 돌아와 봅시다. 임목을 씨앗에 빗대어 설명했는데 이 다음 임목은 12년 뒤에 와요. 12지지는 다들 아시죠? 한 해가 다시 오려면 무려 12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키워야 하는 생명, 즉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전후로는 많은 분들이 생각도 되게 많고 계획도 많이 세우세요. 먼 미래를 봐야 하니까 장기적인 전략, 내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존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단호해지고 냉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 인연이 잘 이어졌다고 해도 앞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나 내 인생을 발목 잡을 것처럼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낀다면 과감히 손절을 칠 수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가령 이제까지 누군가의 밑에서 억지로 버텨왔는데 이 사람이 날 지켜준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임수는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거대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뭔가 시도했다가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방심한다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운에는 앞으로 할 일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운에는 혼자 움직이기보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철저하게 원팀으로 움직이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홀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면 같은 이권을 공유하는 동료를 찾아서 연대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생존을 위해서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걸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민이 모든 걸 무너뜨린다는 건 단순히 어떤 일이 특정돼서 어그러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 불허의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가령 기존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서로를 재평가하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서로의 이해득실을 고려하다 보니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과 손을 잡게 된다던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는 문제가 있었던 걸 고친다는 명분으로 상대의 과거사를 다 끄집어내서 초가삼간에 불지르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민년은 예측 불허의 변화, 전복, 개편, 재평가와 같은 단어와 어울리는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긍정적이 될 수도 최악의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기존 세력과의 연대 내지는 관계의 재정립을 하게 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라면 라인은 잘 타는 등 귀인과도 같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봐야겠죠. 먼저 이민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토가 있어야 합니다. 무토, 최소한 기토라도 있어야 돼요. 임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토 자체가 강하던지 화생토를 받아서 기운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토를 써서 임수를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위기를 기회로 잘 쓸 수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주에 만약에 토가 없어서 토국수라는 작전을 쓸 수 없다. 그러면 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민년에 금생수를 쓴다는 건 임수 뒤에서 고난리질 하면서 상황을 자기가 자기 멋대로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워낙 변수가 많은 운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선행되어야 쓸 수가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포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상세한 부분은 이민년 천간별 개인 운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팔자에 토금 없으신 분은 뭔가 불안해지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운세에 유리한 글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더욱 중요해져요. 운세 자체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뵀어요. 사주로 인생을 바꾸는 분들도 많았지만 운이 안 좋으면 안 할래요 라고 하신다든지 운에 대해서 수비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혹시 마지막으로 나중에 조심할 거가 있을까요? 조심한 그런 거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물어보세요. 쫄아 있어 기본적으로. 근데 사주를 보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인생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수비적인 태도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운을 잘 쓰시는 분들은 단순히 운세의 좋고 나쁨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막연하게 짐작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운이 안 좋다고 지레 겁먹고 몸을 사린다는 건 날씨가 안 좋다고 그냥 집에 숨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겠죠. 토네이도가 온다던가 지붕이 날아다닌다던가 쓰나미가 온다던가. 하지만 웬만한 날씨에는 다들 나갈 수 있잖아요. 여름에 태풍이 와도 여전히 많은 분들은 출근하고 옷은 다 젖지만 등교는 하고 그 이유는 나갈만 하다고 판단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잘 보고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낫겠다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외출을 하는 것도 사주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의 흐름을 잘 파악한 다음에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써먹으셔야 됩니다. 운의 흐름에 따라서 내 팔자의 경우엔 특정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선택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그려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처음엔 한두 개, 나중에는 수십 개, 수백 개가 쌓인다면 일종의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명확하고 수월하게 나만의 인생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단순히 올해가 좋은 운인지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민년 전체 운세를 알려드렸어요. 이거 말고도 이민년 상반기 흐름, 이민년의 유리한 팔자, 이민년 월별 운세 등 앞으로 올라갈 컨텐츠들도 잘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운 자체를 해석해드리는 영상들을 잘 따라오는 게 바로 큰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맥락을 알고 난 후에는 각자 운을 활용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할지도 알려드려야 하니까 개인마다 상황에 맞게 글자를 대입해 볼 수 있는 운에 대한 대처법이나 천간별 운세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만들어 보시면 이민년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나쁜 강아지가 없듯이 세상에는 나쁜 운이나 좋은 운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운세가 와도 잘 써보려는 태도가 성공을 위한 치트키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쫄지 마시고, 저도 유튜브 하는 게 부담되고 쫄리지만 여러분들 댓글이랑 좋아요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주에서 이민년은 2월부터니까 1월에 뭔가 속상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